매수 시점 째는 맛이 있다. 자, 부산과 대구의 하락률이 같아져 있습니다. 세종시가 낙폭을 키워가는 것이 수상합니다. 하지만 낙폭을 키워가면서 거래량은 조금 더 붙고 있더라고요. 서울은 플러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며칠 전에 발표되었죠. 네, 최상단 88, 이 무렵 83, 이 무렵에 왔을 때, 자, 과거에 이런 꿀렁임,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런 꿀렁임 있었다. 분명히 이번에도 자, 지나치게 급격한 상승 이후에 또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웃기지 마라. 부산 제2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자, 지금 추세적으로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 좀 더 내려가서 분명히 이 추세선 아래쪽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근거 자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부산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견주어 봤을 때 매수 시작 시기 혹은 매수 적기 이런 거 좀 자료 기존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산출되었던 자료 좀 소득이나 이런 것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득 부분을 보정해보고 그리고 중위 가격, 중위주택 가격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가 안 맞아요. 숫자를 넣으면 안 맞기 때문에 실제 지금 부동산 중위 가격, 부산의 중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면서 그 매수 시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째는 맛이 있죠. 예. 그러면 한창 때 한 4억 정도까지 갔던 4억 한 2천 정도까지 갔었나요? 네, 그 정도 갔던 가격이 40% 정도 하락하는 가격. 네. 그 정도가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네, 그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느낌은 듭니다. 어떤 큰 파고를 한번 넘고 나면 순식간이거든요. 최고 가격, 중위 가격 4억 3천 정도였습니다. 이거 제가 한 1년 반, 2년 전 정도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요렇게 빠지는 구간을 거쳐서 가다 보면 가장 최고의 매수 시점, 가장 최고의 4억 3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2억 5천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체감삼은 한 67%, 4억 3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한 2억 9천, 제가 여기 차트에 이렇게 나타내놨죠. 2억 9천 정도 와 있는 그런 체감상의 느낌이 듭니다. 더 떨어질 구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가장 좋게 살려면 마이너스 40%. 이거 욕심인가요? 4억 3천 가던 아파트가 2억 5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억 5천 했던 아파트가 4억 8천까지 갔는걸요. 건당 거래대금 상으로 기준으로 하면 요건 평균이죠. 평균이 현재 3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위 가격은 지금 3억 정도 선입니다. 그럼 과거처럼 2년 전처럼 평균 거래 대금이 3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3억 정도 수준까지 평균 대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 중위 가격은 그것보다 더 낮은 시점. 2억 5천, 2억 6천? 그러면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이 한 3억 2천, 3.2억 정도. 그거 왔을 때,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또다시 한번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 대구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구가 거의 80에 근접해 가던 무렵. 이거 떨어진다. 추세상 위에서 머무르는 시기도 있고 아래에서 머무르는 시기도 있다. 대구에 위에서 머무를 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게 22년 3분기까지 자료거든요. 자, 지금 오늘 23년 4분기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5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년 반, 2년 전쯤에 최하단 60을 목표로 매수 시점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대구는 벌써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조금 더 빠질 구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정도로 봅니다. 지금 여기 5국면 초입 단계. 그 말인즉슨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조정을 받고 나서 지난번처럼 특례 보금자리 나왔을 때처럼 집값이 불이 나게 도망간다. 불안하다. 빨리 사고 싶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충분히 좋았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충분히 길게 좋았다. 그것이 짧게는 1년, 2년 그 이상도 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일본식으로 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렇다고 사지 마라. 집값 떨어지니까 영원히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그 일본의 상황에서도 주택 보유자들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빠지는 돈이나 뭐 임대를 사는 돈이나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그래서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도 집을 사가지고 매년 감가상각되나 아니면 월세로 나가나 그게 그건데 말라고 사. 이런 의견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는 게 맞지 싶어요. 시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쿠팡알리 계속 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아래 링크, 제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하단 설명 부분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54,900개. 이런 추세가 계속 쭉 이어지죠. 결국 이런 것들이 물량이 쌓이게 되면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모르죠.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져서 이렇게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다. 상황이 급변한다. 그러면 저는 또 태세 전환에서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아주 미세하게 빠지고 있고요. 요 균형점, 시장의 균형점까지도 침범하려고 자꾸 내려오고 있네요. 자, 분양권 매도 물량 전주 대비 60개 정도 줄었네요. 60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냐? 많이 팔려서 줄였냐? 아마 여기에 입주가 있었나 봅니다. 뭐 입주되는 거 빼고 따지고 하면 뭐 살짝 늘어났다. 아주 미세하게. 팔리는 물량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 매수 심리는 10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이거 언제 봐야 된다고요? 60 이상이 좋은 시기. 60 이상으로 가려면 이 파란색 선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매도세가 약해져야 된다.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매도 물량이 줄어들지 전까지는 모든 상승 예측은 좀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 부산 미분양은 현재 3,000개 수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브리핑이 하루 늦었습니다. 네. 목이 계속 아파서 조금 늦었네요.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의 거래량보다 적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3월의 거래량은 추세가 매섭습니다. 제가 예측치를 어디 적어 놓는다는 게 못 적어 놨네요. 요게 지금 64% 정도 거래가 되었거든요. 네, 주간 브리핑 보시면은 내일이나 영상 올릴 예정인 주간 브리핑을 보시면은 아마도 그 예측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의 거래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국평 더스샵 센텀파크 1차 9억 6천.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택구입 부담지수, 지금은 그 중위 가격 아파트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좀 고가의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하락률을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요 높은 가격 아파트 제가 뭐 평균적으로 뭐 25% 정도 빠지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좀 한 3, 4억대 내려오면 한 28.5% 정도 빠지네요. 3억 아래로 내려오면 거의 30% 이상의 체감으로 빠지죠. 자, 요것이 빠지더라도 중위가 요런 아파트, 3, 4억짜리 아파트 요만큼 많이 빠진다. 그러면 고가의 아파트 인기 있는 지역도 똑같이 빠진다. 그거는 23년 1월달, 22년 12월달 그 무렵에는 같이 공통으로 같이 빠졌었는데요. 약간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30% 가량 빠진 거 눈으로만 체크만 해보고 6억 이상 거래. 대형 평형 제외하고 뭐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네, 대형 평형 제외하고 나면 국평 중에서 6억 좀 사치스럽죠. 소득을 견주어 봤을 때 니만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돈이 있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가격 부분은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미 체크드려 보셨죠? 가격. 자, 눈으로 확인한다. 요거 한 28%. 네, 요 정도. 요 3개 정도 묶어 놓으면 그 평균적인 느낌. 30% 이상. 요 가격대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 네. 3억 이하는 제가 잘 다뤄드리진 않지만 아마 더 많이 빠진다. 그런 말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4억 3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2억 뭐 7천, 8천 뭐 가는 게 아까 고점, 네, 중위 가격 이 주택구역 부담지수상에서 4.3억 갔던 아파트가 2.6억 정도 가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신대연 코롱하늘채 4억 6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3억까지 갔던 것이 2.6억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빠진다?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고점 대비 35%, 40%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눈여겨보는 거죠. 그렇다고 매수를 서두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1, 2, 3층 기준 말고 네, 한 중층 이상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하락률이 나왔을 때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빚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를 낸다는 것은 한 45% 정도, 한 2.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한 1.2억 정도 일으켰을 때 이상적인 매수 시기라는 것이지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집값이 한 80% 정도 대출 받아서 뭐 2억 정도 대출 받는다. 그렇게 산정해서 매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아래쪽으로는 40%, 50%, 40%. 직거래니만 많이 빠져. 직거래 아니죠. 1, 2, 3층이니까 많이 빠져. 20층이죠. 19층이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 35%, 30%. 건당거래대금 아까 많이 빠져야 된다 그랬죠. 한 3.2억, 3.1억. 네, 한 3.1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중위 가격이 이건 평균이었고요. 중위 가격이 한 2.6억 정도. 한창 때 4.12억, 4.2억, 4.23억 갔던 아파트가 이 정도 수준으로 당도하면은 빚은 한 40% 정도 낸다. 물론 또 여기서 소득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다음에 또 아이고 지금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득 500만 원 되는 사람이 한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한 1.2억 정도 일으킨다. 요것이 지금 뭐 부담 없는 수준이거든요. 소득 대비 월 상환 비율하면 소득 대비 한 15% 정도. 월세 살아도 돈 그 이상은 나갈 거예요. 거래량 60조 투입시장, 40조 투입시장. 아무튼 3월은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4월은 정말 모르겠다. 제가 자영업 위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래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워져서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물건 주문하죠. 하다못해 뭐 비닐봉다리를 주문해야 되는데 비닐봉다리를 제조하는 업체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비닐봉다리 잘 안 나가요. 그럼 이 만드는 비닐봉다리 만드는 회사는 또 기계를 사와야 되잖아요. 비닐봉다리를 찍어내는 기계를. 이 기계까지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죠. 이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들이 돈을 쓰면 돼요. 개인들이 돈을 쓰려면 금리가 떨어져 주면 되겠죠. 금리가 못 떨어지죠. 못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비싼 아파트 안 사고요. 뒷부분은 여기까지. 분양권 갑자기 3월달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졌는 부분이 살짝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전세거래 많지 않다. 전세거래 지금 2월달 거래가 마무리되었거든요. 2,700건으로 마무리. 지난달에는 3,500건으로 마무리. 그전에는 뭐 2,970건, 거의 3,000건으로 마무리. 2,800, 2,800. 2월에 거래량 치고 2월에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 시기인데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